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일반 영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하면서 초보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히스토리 포스팅을 많이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를 하면서 초반에는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티스토리를 하면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최후의 수단으로 히스토리 초반에도 조회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극악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적화하기는 티스토리 주소를 다음에 검색했을 때 사이트 현황에 나온다면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이트에 해당 티스토리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티스토리를 시작한 사람은 다음 노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글을 꾸준히 쓰고 시간이 지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이 됩니다 라고 저도 말하고 싶지만 초보분들에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찾기입니다. 대다수는 키워드 찾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키워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냥 조회수 많거나 고단가이거나 아니면 조회수는 많지만 문서수가 작은 그런 키워드를 찾으면 키워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만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키워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 현황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사람입니다. 내 블로그 단계를 체크해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찾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고, 키워드는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마다 찾는 것이 아닌 미리 10개, 20개, 많게는 30개 이상씩을 찾아놓고 포스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키워드 찾는 방법입니다. 키워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유료 구매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미 구글 고단가 키워드를 찾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1탄과 2탄에 걸쳐서 설명을 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가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오픈된 영상에서는 조금 말하기 꺼려지는 내용을 오픈하기에는 힘들고,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및 어느 정도의 키워드 꼼수에 대해서는 VIP 멤버십 영상에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평생 키워드에 대한 키자도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인 극악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를 몇 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이슈 키워드를 아마 대부분 사용하실 겁니다. 보통 이슈 키워드란 것이 연애, 정치, 경제, 드라마, 사회, 스포츠, 날씨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쓰란 말이야, 그럼 쓰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뭔데 라고 묻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이슈 키워드는 드라마나 영화를 제외하고는 돈이 되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광고주가 이슈 키워드에 본인의 피 같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철새처럼 한철 장사하고 떠나버리는 형식으로 이슈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토리는 그런 이슈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면 본인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극악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악의 방법 첫 번째는 이슈 키워드를 사용하되 이슈 키워드 중에서 99% 이상의 키워드를 걸러내고 단 1%의 정보성 이슈 키워드만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예를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시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1년 동안 많이 쓰는 이슈 키워드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코로나 그리고 지원금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현재 쓰고 있고 1년이 넘게 아직도 검색이 많이 되는 대표적인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이슈 키워드이면서 정보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슈 키워드입니다. 이슈 키워드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정보성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슈 키워드는 단시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본인 티스토리에는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시를 들었으니 본인의 머리에서 키워드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머리에서 확장을 시키지 못한다면 아직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냥 이번에는 키워드 확장까지 시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키워드이지만 제목 내용에는 코로나를 쓰지 않고 포스팅 내용에만 연관 검색어 형태로 넣습니다. 제목에는 코로나 관련 제품이나 상품들에 대한 포스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목에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설령 제품에 대한 메인 키워드가 걸리지 않아도 세부 내용의 연관 검색어 형태로 코로나 관련 내용이 조회수로 나타나서 보완적 기법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시행 및 계획하는 지원금은 1년 12개월 매달 있습니다. 그 매달 있는 지원금 내용을 미리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내용을 들어가서 예산 편성 내용을 보셔도 되고 국가보조금 총괄 현황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또는 정부24에 들어가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확인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수십 개의 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고 검색만 열심히 한다면 얼마든지 1년 12개월 국가지원금 보조금 내용을 미리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미리 포스팅해 놓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포스팅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제목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한번 포스팅을 한 것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블로그는 글을 적고 일기를 쓰면서 글을 노출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발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사나 원고를 한번 발행하고 두 번, 세 번 수정하는 블로그라면 과연 누가 그 블로그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극악의 방법이고 주의할 점도 생각하시면서 꼭 해보실 분들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극악의 방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티스토리를 처음 시작하시기에는 조회수도 오르지 않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조회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행 키워드를 쓰면 되겠다. 주말이니까 여행 관련 키워드를 써보자라고 생각만 한다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초보자들은 아무리 여행 키워드를 써도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티스토리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어느 정도 블로그를 키우고 난 뒤에 여행, 호텔, 바캉스 관련 키워드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예시를 안 들면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그냥 꼭 찝겠습니다. 실제로 블로그 초반에 저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 키워드는 초보자가 사용해도 괜찮은 키워드입니다. 로또 키워드의 장점은 웬만큼 허접하게 내용을 작성해도 조회수가 조금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로또 발표 후 최소 2시간 이내 작성을 해야 하고 실제 조회수가 오르는 시점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차주 금토 정도가 대부분 끝입니다. 그리고 조회수 기간이 극히 짧습니다. 이런 단점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히스토리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슈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하면 다음에서 저품질이나 최저가가 풀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는 포스팅을 할 때 최대한 외부 링크 삽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글을 많은 사람들이 적고 소수의 사람들은 저품질에 걸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공신력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일부 검색 사이트에서는 특정 사이트의 과도한 링크 유입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일부 알고 계시고 본인의 티스토리가 아직 튼튼하지 않다면 과도하게 외부 링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링크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실제 예시를 꼭 집어줘야만 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저같이 영향력이 없는 유튜브도 일반화되지 않거나 평준화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답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로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 퍼지고 오해 요소가 더해질 경우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쓸모없는 내용이나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제가 말을 돌려서 일부러 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눈치껏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몇 개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금방 티가 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여러 개 보신 분이라면 제가 돌려서 얘기하는 말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히스토리 관련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경제적 자유 환희 그리고 질문 내용을 검색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직접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내용은 멤버십에서 100%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실전 꿀팁 내용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